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8강 시간으로서 188번부터 198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88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88번 중개 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됩니다.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중개 계약 시에 이미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거래 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청구권은 중개 계약 시에 이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맞습니다. 3번,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는 중개 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 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4번, 거래 계약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 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 그렇죠. 중개업자의 고의가실로 이게 해제되거나 했을 때,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했을 때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중개업자의 고의가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는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5번,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이 중개사무소를 말합니다. 그때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의 소재를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피해자가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면 벌하지 아니합니다. 맞고요. 두 번째,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중개업자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였으나, 미등기 전매 투기 조장 행위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제 33조 금쟁이 제7호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투기를 조장한 겁니다. 전매 차익을 못 얻더라도. 틀렸죠. 대법원 판례, 90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4번,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의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중개 대상물의 중개한 하자는 중개대행과의 관계에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18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번,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 행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매무, 수거, 관직, 쌍투 해서 매매를 업으로 한다든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협조한다든가 수수료 요율을 초과한다든가 거짓된 정보를 준다든가 관련 증서 같은 걸 중개한다, 알선한다든가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한다든가 투기 조작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1. 의뢰인이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위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매매에 해당되죠. 매매를 업으로 한 겁니다. 해당이 되고,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춰 거래를 성과시켜준 대가로 법정 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 수수료 초과 행위죠. 이거 매무수고의 수. 3.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무수고의 거짓된 행위, 언행 이런 것들 해당이 됩니다. 4.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일방대리죠. 쌍방대리가 아닙니다.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지만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 계획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 계획을 체결하게 하였다. 투기 조장 행위죠. 투기 조장 행위. 자, 이것도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19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번.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해당되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머릿속에 매무, 수고, 환지, 쌍투. 자, 이 8가지. 물론 직접 거래 쌍방대리는 하나의 종이라 법정으로는 1항부터 7항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1. 기억. 중개업자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자, 이게 직접 거래인이 아니라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인척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자기 부인 거면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거면은 본인의 그 직접 거래가 되지만 인척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개업자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된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 중개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자, 수수료 초과 행위, 매무수고의 수조. 자, 이거 수수료 초과 행위. 이거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자, 상가 분양 대행입니다. 자, 이게 상가를 분양 대행한 거예요. 주택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 수수료. 자, 분양 대행은 중개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가 분양 대행 같은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개법인인 경우 법 14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도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안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겠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도 중개 가능합니다. 이건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건 몇 개? 딱 하나죠. 디귿입니다. 디귿. 매무수고의 수에 해당되는 디귿 1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자의 행위 중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금지 행위 역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매무, 수고, 관직, 쌍투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해당하는 걸 찾는 겁니다. 1. 중개를 하면서 권리관계 확인에 실비 소요가 많이 되어 법정 중개 수수료 외에 해당 실비를 별도로 받는 애. 이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겁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거래 당사자 쌍방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쌍방의 동의하에 양당사 대리. 자, 쌍방 대리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쌍투에 쌍이 있죠? 해당이 되는 겁니다. 3. 중개업자 자신의 주택을 이웃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매매하는 이. 그렇죠. 본인이 직접 손님과 거래한 직접 거래가 아니라 이웃 중개업자 중개를 의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4. 공장재단을 중개하는 이. 공장재단 중개해도 됩니다. 토건, 입간공 다 가능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들은 토건, 입간공, 토지와 그 전착물, 건축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가능합니다. 공장재단, 공인자재단. 5.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후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과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니. 그렇죠. 대법원 규칙 정하는 요건. 즉, 법원에 등록하고 입찰 대리 신청하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아, 잠깐. 지금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약간 헤맸는데, 자,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걸 구하는 건데 2번 같은 경우 이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된다. 금이라고 쓰고 이건 금지 아니고 중개업자 자신이 이것도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지 행위. 그리고 공장에서 중개하는 행위 가능하니까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5번도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건 2번, 1번도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19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의 금지 행위 중 처벌 기준이 다른 하나는, 자, 처벌 기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매무, 수거, 관직, 쌍투가 떠올라야 됩니다. 왜 가운데 금을 항상 꼭 거주냐면, 매무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요 관직상투에 해당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즉 매무수고만 나오고 관직상투 중에 하나를 내든가, 관직상투만 있고 매무수고 중에 하나를 내든가, 이런 문제예요. 이 뜻은, 자,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매라고 쓰십시오. 이럴 때 2번,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즉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조한 거죠. 3. 사안의 징역 그 밖에 어떠한 명령으로도 법정 수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자, 수수료 초과, 수조. 4번,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거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관계법령에서 양도와 승인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관련 법령의 관계 증서, 관이죠, 관. 자, 매무 수거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처벌 기준이 다른 하나 뭐다? 5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94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94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의 금지 행위 중 처벌 기준이 다른 하나는, 자, 보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는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관계법령 관련 있는 증서, 관이죠, 관. 관직상투의 관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무수고의 매고, 거래된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쌍방대리, 관직상투의 쌍. 4.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자, 관직상투의 투입니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관직상투의 직이고, 자, 관직상투, 나머지 매 하나 남죠? 바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매무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다른 하나는 바로 관직상투가 아닌 매무수고의 매에 해당되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자, 이거는 관련 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 증서. 자, 이런 것들 관련 증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관직상투의 관이의 일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그렇죠. 자기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해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3. 주택임대차기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쌍방대리죠. 쌍방대리.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 설정으로 소유권을 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거짓된 정보죠. 거짓된 정보 제공. 5. 무등록 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 협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매무수고 관직상투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다? 2번이죠?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9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업,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같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자, 관직상투의 관입니다. 미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했고요. 쌍방 대리가 금지지 일방 대리는 가능합니다. 디귿,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에 의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매무수고의 매입니다.
1.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자, 배우자 소유의 건물. 이 개념을 잘 언뜻 보면 직접 거래 같아요.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 그러나 법상 배우자 소유의 건물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든 그 중개업하고 관련되는 중개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거니까. 중개업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는 직접 거래에 해당이 되지만 배우자 소유의 건물을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매무수배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협조하는 행위죠. 자, 그러면 관, 매, 무에 해당되는 기역, 디귿, 미음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기역, 디귿, 미음 어디 있습니까? 바로 3번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7번.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실무교육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중개법인에 있는 사원 임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들 생각하면 되고요.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입니다.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 이 사람들은 해당이 없죠. 직무교육이지 실무교육은 해당 없습니다. X. 2.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해당되고요. 3.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역시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4. 폐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거 중요합니다. 지난 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맞습니다. 실무교육 대상자. 5.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역시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97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98번.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X. 2번. 폐업 신고 후 2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2년 이내가 아니죠. 1년입니다.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고 1년 넘어가면 그땐 받아야 됩니다. X. 3번. 실무교육은 부동산 중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한다. 30시간이 아니라 32시간입니다. 32시간 그리고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 이하로 합니다. X. 4번.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맞습니다. 5.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10일 전 아니죠. 7일 전입니다. 7일 전까지 당해 중개업자 등에게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은 올바른 걸 고르니까 198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8강 시간이었고 188번부터 198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